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Wayfair Inc. Class A, 티커 W,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주식 투자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700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션은 꽤 흥미롭습니다. 팬데믹 시절에요. 사람들이 집에 갇혀 지내면서 소파랑 책상을 막 미친 듯이 사들이던 그 시절에 성장 우선주의의 대명사였던 온라인 가구 공룡 기업이 있었죠. 네, 바로 오늘 분석할 티커 W입니다. 그렇죠. 거품이 꺼진 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뼈를 깎는 비용 절감을 거쳐서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의 새로운 기업, 이른바 버전 2.0으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그 치열한 과정을 심층 분석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식 SEC 공시 자료는 물론이고요. 방금 막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 내부 직원의 적나라한 네드 폭록을,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최신 분석 리포트까지 모든 조각을 모아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스들을 교차 감정해보면서 기업이 겪고 있는 전환기의 딜레마를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체제를 완전히 바꾼다는 건 그냥 엑셀 파일에 숫자를 고치는 것처럼 단순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현실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특수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이후의 생존 진력은 이제 그 기업의 진짜 기초 체력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표면적인 매출 지표 뒤에서 실제로 어떤 운영상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지 명확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2025년 4분기 실적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요.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복합적이었어요. 네, 숫자는 분명히 반등의 신호를 보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월스트리트가 꽤나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요소들이 섞여 있었죠. 현재의 재무 상태, 정확히 어떤 국면에 진입한 건가요? 가장 냉철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 기업이 마침내 지혈을 끝내고 다시 피를 돌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2025년 4분기 주요 지표를 보면 재무적 턴어라운드의 증거가 뚜렷합니다. 드디어요. 네, 핵심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이죠. 구체적으로 4분기 매출이 33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6.9%면 꽤 괜찮은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수익을 깎아먹던 독일 시장 철수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7.8%의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매출보다 더 주목하는 건 이익의 딜이에요. 이익의 질이라면? 영업이익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전체 조정 EBITI가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해서 7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잉여현금 흐름, 즉 FCF가 3억 2,9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지점에서 잉여현금 흐름 흑자 전환이 왜 중요한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과거에는 이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1%라도 더 가져오려고 막대한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현금을 태우던 전형적인 덩치 키우기 전략을 썼잖아요. 네,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식 성장 모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전처럼 덩치만 키우며 현금을 태우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 진짜 내실을 다지며 돈을 벌고 있다는 거네요. 회사의 모든 운영비와 투자비를 빼고도 금고에 진짜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성장 지상주의를 버리고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 다지기로 전략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현금 흐름입니다. 네, 아주 긍정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0.85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0.68달러를 여유 있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실적 발표 당일 티커 W 주가는 무려 11%에서 12%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익도 잘 내고 현금도 벌고 있는데 시장은 왜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을까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무서운 점이죠. 과거 성적표가 아무리 화려해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보이면 여지없이 매도 버튼을 누르니까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잠재적 리스크가 정확히 뭐였나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벽이에요.
주택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집을 사야 새 소파를 들이고 주방을 리모델링 할 텐데 말이죠. 맞아요. 모기지 금리 부담 등으로 거래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전체 가구 시장 파이가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장사를 해도 고객들이 지갑을 여는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공포가 작용했죠. 시장 파이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요? 월스트리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인데 바로 활성 고객 수의 감소입니다. 아, 활성 고객 수가 줄었다고요? 네, 활성 고객 수가 2,1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아, 이거 뼈 아프네요. 사실 한 사람이 결제하는 평균 금액, 즉 객단가는 올랐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방어했지만 매장에 찾아오는 사람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아주 안 좋은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이렇게 좁아지는 온라인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승부수를 던지고 있나요? 그 위기감에서 나온 가장 파격적인 전략이 바로 물리적 공간으로의 확장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요? 네. 100% 온라인 태생이었던 기업이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장을 열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윌맷에 무려 15만 평방시트 규모의 첫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는데 이 실험의 초기 성적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 저도 그 자료 봤어요. 첫 해 방문객만 72만 명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2026년 초 애틀란타를 시작으로 2026년 말 덴버, 2027년 뉴욕 용카스까지 대규모 오프라인 확장을 공식화했죠. 맞습니다. 사실 온라인 기업이 굳이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수하면서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을 짓는다는 게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의아하실 거예요. 잘하는 온라인이나 계속하지 굳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후광 효과, 즉 헤일로 이펙트의 데이터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매장 방문객의 50% 이상이 이전에는 한 번도 티컷 W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는 완전한 신규 고객이었다는 점입니다. 절반 이상이 완전 신규 고객이라고요. 엄청나네요. 게다가 그 일리노이주 매장이 생긴 지역의 전체 온라인 매출이 10% 이상 동반 상승했다는 데이터도 놀랍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단순히 가구를 쌓아놓고 파는 창고가 아니라 거대한 체험형 5개 광고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온라인의 가장 큰 단점인 선택의 역설을 극복하는 큐레이션 전략이 통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역설이라면 너무 많아서 못 고르는 그거죠. 네, 온라인에는 1,000만 개가 넘는 상품이 있어서 오히려 고객을 지치게 만들 수 있지만 물리적 매장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장 매력적인 핵심 상품들만 정교하게 큐레이션해서 배치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이 가벼운 마음으로 양초나 작은 주방용품을 구경하러 들어왔다가 직원의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서 고관여 상품인 욕실 리모델링 패키지나 대형 소파까지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일 고객의 지출 규모 자체를 획기적으로 키워내고 있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 진출은 일단 꽤 영리한 전략 같네요. 그런데 매출과 고객 락인을 위해 꺼내든 또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웨이페어 리워즈라는 유료 멤버십입니다. 네, 최근 유통업계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연회비 29달러를 내면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해주고 무료 배송 혜택까지 제공하는데요. 런칭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미국 매출의 15%를 이들이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아주 성공적인 런칭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구독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런 퍼주기 혜택이 우리 티커 W 주가에는 무슨 의미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5% 캐시백과 무료 배송은 강력한 미끼인 동시에 재무제표를 갉아먹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유통업에서 이 정도의 혜택은 기업의 총이익률을 30% 아래로 강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한 구조거든요. 30% 아래요? 마진 압박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모하고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를 거시경제에서 찾았지만 사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숨은 불안 요소가 바로 이 멤버십으로 인한 구조적인 마진 압박이었습니다. 당장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익성을 갉아먹는다는 뜻이네요. 경영진이 이 뻔한 리스크를 모르고 강행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들의 전략적 계산은 도대체 뭔가요? 경영진이 제시하는 핵심 방어 논리는 고객 평생 가치, 즉 LTV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일반 비회원에 비해 LTV가 2.3배나 높습니다. 아, 2.3배요?
가구는 기본적으로 구매주기가 긴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 적립금이 묶여 있으니 고객은 다음번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살 때도 무조건 다시 티커 W를 찾게 되는 겁니다. 락인 효과가 확실하군요. 경영진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초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마진은 캐시백으로 조금 희생하더라도 고객이 자발적으로 계속 찾아오게 만들면 매번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제보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디지털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마케팅비를 아낀다는 거네요. 네, 결국 윗단의 총이익률은 낮아지지만 마케팅비 절감을 통해 최종적인 영업이익에는 훨씬 유리한 장사라는 게 그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단기적인 마진을 포기하는 대신 충성 고객을 가둬두겠다.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 베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을 짓고 5%씩 현금을 돌려주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필연적으로 기업 내부의 다른 곳에서 비용을 쥐어짜야만 이 거대한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의 분석 소스가 기업의 가장 어두운 이면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네, AI 기술 도입과 구조조정 이슈입니다. 이 기업 무려 2,500명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구글과 협력하면서 에이전틱 AI 결제 시스템과 뮤즈 같은 쇼핑 어시스턴트를 도입했잖아요. 겉으로는 정말 최첨단 테크 기업처럼 보입니다만 경영진은 AI와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심층 분석은 그 이면에 숨겨진 실행 리스크를 추적하는 데 있죠. 테크다쿠의 보도 등 여러 소스를 종합해보면 아주 가혹한 인력 감축이 진행 중입니다. 가혹한 인력 감축이요. 네, 2025년 1월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독일 사업에서 철수하며 730명을 해고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핵심 기술 개발센터마저 폐쇄하면서 340명의 기술 인력을 추가로 해고했습니다. 밖으로는 AI 테크 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안으로는 그 AI를 구축해야 할 핵심 기술 인력들을 대규모로 내보내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 참 씁쓸하네요. 무리한 체질 개선은 내부 불만을 낳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딧에 올라온 5년차 전직 직원의 폭로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게시물이 아니라 현재 티커 W가 겪고 있는 운영상의 균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 직원에 따르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온 훌륭했던 기업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비용 절감을 위해 콜센터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고객 경험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아, 콜센터 해외 이전이요. 네, 게다가 물류비를 아끼려고 형편없는 분류기 벤더를 사용하면서 심각한 오배송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억지로 아마존을 따라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쉽게 말해서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겉으로는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직원들을 대거 내보내고 내부 불만도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쉽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피가 큰 3인용 소파를 주문했는데 화요일에 소파 다리만 오고 다음 주에 등받이가 오고 쿠션은 아예 5배송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현지 사정도 모르는 해외 외주 직원이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한다면 그 고객은 다시내 티커 W를 이용하지 않겠죠. 네, 바로 그게 이 기업이 직면한 아주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실행 리스크입니다. 리테일의 완성은 결국 라스트마일 배송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부의 치열한 구조 조정과 운영 리스크를 짚어봤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가장 묵직한 재무 상태와 외부 환경을 점검해 봐야 할 차례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가장 건조하고 냉정하게 팩트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기업의 베어 케이스, 즉 하락 시나리오는 바로 재무 상태표 그 자체에 있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죠. 네, 현재 티커 W는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주주 자산이 마이너스 28억 달러에 달합니다. 마이너스 28억 달러요. 네, 지금 당장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워도 여전히 28억 달러의 빚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채만 32억 달러가 쌓여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 부채를 관리하는 데 투입되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빚을 잔뜩 지고 헤엄치기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쟁자가 너무 거대하지 않나요? 당장 전체 가구 시장의 18%에서 20%를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이 압도적인 물류 인프라로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벽과 함께 오직 기업의 원가 구조 관점에서만 봤을 때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거시적 리스크가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아, 관세요?
티커 W는 판매하는 가구 물량의 60%에서 70%가량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관세 인상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즉각적으로 제품의 매출 원가를 폭등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유료 멤버십으로 마진 압박을 받는데 관세 부담까지 덮친다면 수익성 턴어라운드는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 그럼 빚도 산더미처럼 많고 아마존도 무섭고 관세 폭탄 위험도 있는데 도대체 티커 W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무기는 뭔가요? 엄청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기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캐슬게이트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물류 네트워크, 즉 강력한 해자입니다. 물류 네트워크가 해자가 될 수 있나요? 일반 택배와 가구 배송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존조차도 100kg이 넘는 대형 원목 식탁이나 옷장을 파손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배송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티커 W는 대형 화물 전용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배송을 직접 처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해냈고 현재 전체 물량의 25%가 이 시스템을 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존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크고 무거운 가구 배송 라인을 꽉 잡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해자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전환 비용에 있습니다. 무려 2만 곳이 넘는 공급업체들이 3천만 개의 상품을 전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공급업체들이 락인 되어버린 거군요. 네, 아시아에서 물건을 가져와 보관하고 배송하고 반품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인 공급업체는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쉽게 베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을 세운 겁니다. 와, 빚도 많고 위험해 보였는데 뒤로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아주 견고한 캐슬, 성을 하나 지어놓고 있었네요. 자, 오늘 4분기 실적부터 오프라인 매장, 멤버십 리스크, AI와 인력 감축, 부채, 그리고 물류 해자까지 정말 샅샅이 분석해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최종 진단은 어떤가요? 결국 티커 W의 미래는 모 아니면 도의 성격을 띱니다. 월스트리트 의견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모건 스탠리는 캐슬게이트를 바탕으로 마진을 방어했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반면 골드만삭스는 유료 멤버십으로 인한 마진 압박을 우려해 보유로 강등시켰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약 106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수와 보유, 의견이 팽팽하네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태생부터 온라인인 기업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이케아 같은 전통의 오프라인 강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주 도전적인 과제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하이브리드 리테일 실험이 성공한다면 현재 매출액의 0.64배에 불과한 주가 밸류에이션은 엄청난 할인이겠지만 실패한다면 무거운 부채가 발목을 영원히 잡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실험의 성패가 결국 생사를 가르겠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웨이세어 잉크, 클래스 A, 티커 W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700명의 구독자와 함께 틈틈이 주식 공부를 해나가는 마음으로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